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7년 1월 13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2017년도 첫 경마가 시행이 됐어요. 제주 경마가 휴장에 들어가서 부산과 서울 경마를 시행을 했는데, 이제 부산에서 온 김영국 기수도 서울에 잘 적응을 했고, 서울에서 내려간 조성공 기수, 조인공 기수, 함한식 기수도 나름 다 입상을 하면서 적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승수를 가장 많이 챙긴 기수는 역시 원래 부산 터백이었던 조성공 기수가 제일 많이 챙겼고, 그 다음에 함한식 기수도 뭐 무난하게 적응하는 것 같았고, 조인공 기수가 좀 입상을 못하지 않나 했더니 또 고배당으로 입상을 하면서 역시 적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병들, 밀코 기수도 13전을 뛰어봤는데 1착 1회, 2착 1회, 3착 1회 무난한 성적을 올렸고, 그다음에 사토시 기수는 지난주에 너무 많이 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는 뭐 한 2착, 3착만 챙겼고, 그다음에 다실바 기수는 꾸준하게 19점 마방 말들을 이제 모두 책임을 져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으로 지난주 경마가 흘러갔다 이거죠. 역시 부산에 또 가서 직접 그런 기수들을 또 만나고 온 성원 우리 위원회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는데, 만나봤더니 어때요, 기수들? 자, 우선은 이제 뭐 조성공 기수야 원래 부산이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뭐 똑같다라는 내용이었고, 조성공 기수가 또 좋은 마필들을 또 많이 타는 기수고요. 각 마방에서 또 이제 될 만한 마필들 많이 맡기는 기수이기 때문에 뭐 조성공 기수야 원래 성적을 좀 거뒀다는 판단이고, 조인건 기수, 함한식 기수. 조인건 기수는 오늘 뭐 출마 등록장에서 인사를 좀 나눴습니다. 뭐 주기로 주로 적응이 좀 어떠냐 했더니 아무래도 이 직선 주로가 조금 더 길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좀 미흡했던 것 같다. 이제는 적응을 완료했고 워낙 또 잘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금방 적응하는 기간이 빠를 거라고 보고 있고, 함한식 기수는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조교 나갈 때 인사만 좀 큰 소리로 인사를 좀 했는데, 역시 뭐 얼굴 좋은 모습이고 워낙 또 노련한 기수이기 때문에 함한식 기수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들. 기수들 모두 적응을 잘했다는 판단이고, 나름대로 이제부터는 더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예, 이젠 부산 경마는 기수들 난타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왜냐면 용병들도 좀 만만한 용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난타전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이 되겠죠. 어쨌거나 실력을 겸비하고 붙어야, 또 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용병 붙어갖고는 안 돼요.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또 마필 능력, 전개 상황들을 다 알고 붙어야 이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이 당연히 그 선두의 선봉장이 돼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해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아마도 이제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전문위원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저희 방송이 변하면 이제 구정이 끝난, 설 휴장이 끝난 2월달 경마부터 저희 방송이 변화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경마팬 여러분들께 더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금요경마 1경주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경주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중배당 막권들이 많이 나올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1경주 갑니다. 1000m 복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상황. 네, 저는 안쪽에 있는 2번 제도약의 반석이라는 마필인데요. 데뷔전 당시에 나름대로 지금 5조에서 기대를 좀 했던 마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름 자체가 요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5조이기 때문에 이 제도약의 반석이라는 마필처럼, 마명처럼 좀 이 제도약을 좀 하고 싶은 마방의 이 심리가 저는 섞여 있다는 판단이에요.
자, 그 당시 1200m 거리였는데요. 착차 없는 4등입니다. 자, 이번에 인게이트 그리고 등짝 강화 서승훈 기수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담당해놓고 서승훈 기수를 불러 태운 의지면 그리고 마필이 좀 좋아진 컨디션까지 안쪽에 있는 2번 제도약의 반석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입상 가난 전력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요즘 부산 경마가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이 신마 입상률이 좀 떨어지고 눈에 좀 덜 보이는 말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오전장에 많이 펼쳐집니다. 뭐 이번 제도역의 반석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잘해줬는데 거리도 줄였고 안쪽 게이트고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백년 손님하고 퍼펙트 신화 이렇게 02초 때 03초 때 끊어놓은 애들은 왠지 땡기지가 않아요. 손이 땡기지가 않고 내용이 있는 말들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도 뭐 다른 방송하고 똑같이 인기마들 얘기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방송이. 우선 지난번 말을 잘못했던 말은 5번 그래 좋아하는데 앞에 붙이다가 보니까 이제 그 조명 폴대죠. 조명 폴대 그림자가 이렇게 쭉 라인 선상에 한 100m에 가 있는데 이 말이 선입권에 붙다가 그 조명 폴대 그림자에 놀라갖고 덜컹거려 버려요. 그래서 박자를 놓쳐버립니다. 그 바람에 앞에 붙질 못했어요. 그래 좋아가. 뭐 이전적인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도 그런 거를 적응을 하고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마필은 훈련 때 변화를 보이는 마필은 이제 9번 트리플 에이트예요. 김영관 마방의 마필인데 이 복귀로 보면은 주행검사나 실전 내용들을 보면은 깝깝해요. 복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 때의 모습을 보면 2군 인더백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말이 치고 나가는 게 예사롭진 않아요. 걸으면 신장세. 19조니까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지 세력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경주갑니다. 1200,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 성원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오전장 자금 확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나 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들어보고요. 제 추천만을 먼저 한두 내도록 하죠. 제 추천만은 기수를 안 보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환상의 질주 김정훈 기수이기 때문에 기수를 생각한다면 추천하기가 조금 깝깝하죠. 물론 김정훈 기수도 나름대로 열심히 타주는 기수예요. 또 되는 말은 또 열심히 타주고 뭐 울주리 마방에서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썼겠습니까? 어쨌거나 태웠고 03초 때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주행검사 때 모습 보니까 나름 모습이 좋더라 이거죠. 앞에 붙일 수도 있는 말이고 주법도 괜찮고 그 다음에 훈련도 보니까 5군 불꽃청춘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이미 4위군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알아서 주행하는 법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11번 환상의 질주를 추천드리고요. 자, 출사표 한번 들어보죠. 예, 이번 이경주는 배당판 상황을 제가 지금 감히 먼저 예측을 해보건데 깜빡이 자체가 10배 이상에서 저는 깜빡인다고 지금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경주 출전한 마필들이 능력 차이가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상황들의 마필들인데 저는 이 12마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갖는 충마를 체포해 놨습니다. 대가리까지는 몰라도요. 입상권의 한 자리, 우리가 들어가는 배팅권의 한 자리는 무조건 차지해 줄 수 있다. 그 마필의 가장 좋은 장점은 근성입니다. 근성으로 거리를 이겨낼 수 있다. 자, 그 믿음이 확실하게 가는 충마를 놓고요. 어설픈 마필들은 저는 좀 덜 볼게요. 제가 또 다른 노림수를 준비해놨는데 그야말로 배당 자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반부에 제대로 한번 때려 먹겠습니다. 예, 성원이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경기입니다. 3경기로 갑니다. 13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네, 9번 조이풀 스토리인데요. 제 마필이 1200에 출전해서 아쉬운 모습을 남겼던 유현명 기수였고 그리고 지난번에 양영남 기수가 1000m에서 또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는 서성훈 기수가 직접 가서 조교를 담당해놓고 아주 뭐 의지적인 면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지 않나. 자, 그리고 늘어난 거리가 훨씬 더 좋은 기본 습성을 지니고 새벽 조교 때도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굉장히 좀 좋은 내용까지 전달받고 있는 조이풀 스토리입니다. 예, 편성 자체가 상경주가 세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도전 세력들을 보면은 일단 선입권 앞에 붙이면서 경주 운영을 할 수 있는 말이 편성을 볼 때는 3번 영웅제왕,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치를 펼쳤지만은 기본적으로 입상을 했던 비카 패밀리가 앞선에 가서 경주를 운영을 할 거고, 만약에 이런 말들이 경주 경쟁력이 거리 경쟁력에서 밀려버리면은 뭐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을 보였던 푸른 강자까지도 아마 가세할 할 전망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3경주는요, 3번, 5번의 당일날 주로 상태, 1, 2경주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가 선두권에 있는 게 용이하다 그러면 3번, 5번에 손을 들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8번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유두리 있게
좀 움직여 봐야 될 그런 경주가 생겨기로 보입니다. 4경주 갑니다. 1600,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예, 이번 4경주는 아마도 성원에게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좀 모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더비골드라는 마필 제가 이거 메인 승부를 해가지고 110배를 주력으로 한번 잡았는데요. 자, 그 덕분에 뭐 황금 열쇠라는 것도 받아냈고. 자, 그 마필인데요. 지난번에는 아주 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강도 높은 쪽에 이번에는 2주 만에 출전합니다. 컨디션만 조율을 하고 출전한다는 점. 지난번에는 제가 고배당을 강력하게 놓고 때렸다면 저는 이번에는 좀 포지션 변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이 더비골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경주입니다. 네. 뭐, 싹 가리고 가요. 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는요, 제가 좀 포지션을 좀 낮추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주 놓고 때릴 확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현장까지도 좀 신중을 좀 기하자고. 좋아요. 그러면 다른 말 한 마리 추천해봐요. 저는 7번 용왕담인데요. 네. 자, 이 마필이 조인건 기수와 호흡을 너무도 좋은 모습이에요. 뭐 조인건 기수의 열과 성을 다 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또 마방에서도 이 용왕담에 대한 이 마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최근 두 번의 경주 김용건 기수가 좀 아쉬움을 남겼다면 그 아쉬움을 저는 이번에 조인건 기수가 좀 풀어내지 않을까. 7번 용왕담을 차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더비골드가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용왕담이 이번에 뭐 경합 때 보니까 4위군이에요. 예. 얘는 6군인데 지금 3군말 레치윈이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도 많이 좋더라 이거죠. 뭐 경쟁력은 있고. 제가 추천할 말은 약간 배당이 동반될 수 있는 전력입니다. 10번 왕기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잉글랜디어들의 특징은 끈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오히려 좀 늘어난 거리가 낮고,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모래에 대한 적응 때문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중반에 주춤거리면서 상당히 모래를 맞고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묻어 있다는데 점수를 주고, 게다가 지금 출전하는 말들 가운데 가장 비싸요. 6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물론 말이 비싸다고 잘 뛰는 건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비싼 말이 입상 확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쨌거나 돈 많이 주고 사왔는데 이렇게 바닥만 쓰면 되겠습니까? 뭔가 한번 움직여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거리도 늘렸고 강자도 없고 모래 맞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기를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부산 5경주 성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우선 제가 메인 승부 갈 때는 매일 뭐 정보대장 성원이다, 메인 승부처다, 어떠어떠한 마필들 뭐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메인 승부처인데요. 제가 오늘은 좀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좀 조용히 가보겠습니다. 세게 떠든다고 해서 많이들 함께 하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 조용히 가는 이유는 조용히 쏘는 마필을 잡아놨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리겠다는 점인데, 자, 제가 이 부산에 내려가서 이 내려가는 광고글에 좀 재밌는 글을, 좀 마음에 와닿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믿음을 갖고 때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출전하는 12마리 마필 중에요, 이 마필만큼은 물론 이 말을 갖고 있는 마주분이나 직접 담당하고 있는 조교사분이 더 잘 알겠죠. 하지만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잘 알고 있다. 자, 그동안 이 마필과 사연이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 이 마필이 걸어온 길 제가 작년부터 계속 추적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자, 이제 드디어 이 마필을 제가 한번 강하게 노릴 타이밍에 걸렸다는 그 판단입니다. 내용 좋습니다. 그냥 겐토로 제가 뭐 될 것 같아요. 배당이 있으니까 이 마필은 한번 때려보시죠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때립니다. 느낌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쏘는 마필입니다. 자, 이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메인 승부, 물론 저 배당에 강하게 때리면 좋죠. 하지만 만약에 그 마필이 잘못됐을 때 저 배당에 들어가는 돈은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제가 노리는 마필은 완전히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아나짜리예요. 이 마필을 놓고 때렸을 때는 우리는 리스크가 적습니다. 뭐냐면 폭탄 배당에 적당히 자기 먹을 돈만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필 들어오면 이 마필과 엮여 들어오면 얼마 먹겠다. 적당량만 때리십시오. 그래도 한구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경주 메인 승부처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누구보다 이 마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자, 폭탄 배당을 안고 때려줄 노림수 마필을 놓고 메인 승부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한구라의 선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갑니다. 1300. 그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네, 이번 육경주는 사전 인기도가 좀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저는 11번 대제희망 쪽을 좀 제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갑자기 1000m라는 거리에 나와서 양영란 기수가 좀 올라오는 모습만 보이다가 착순에 머물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 거리가 다시 1300입니다. 이 마필은 오히려 1300 쪽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기본 습성을 지녔다. 지난번에 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난 거리입니다만 걸음의 신장폭이 늘어난 말은 월드피스예요. 예. 뭐 국사군 베터데뉴란 마필과 병합을 할 때도 상위군보다 잘 나가는 모습, 물론 순간적인 모습도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걸음은 살아난 게 확실하고 신장된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좋아진 말은 외곽에 있는 12번 아델이 진주입니다. 역시 국상군 벌마소년이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치고 나가는 맛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직전보다. 그래서 지난번에 월드피스랑 아델이 진주는 11월달 경주 때도 같이 뛰었고 10월달 경주 때도 같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말들보다는 편성상 우위에 있다라고 봐주고 싶습니다. 7경주 갑니다. 1600. 그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저는 6번 로열 룹인데요. 지난번 경주는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인기도에 부응하지 못했던 로열 룹입니다. 자, 이번에 홀랜드 기수 안장인데 30조 조교 패턴은 역시 컨디션을 정확히 맞춰주고 뭐 강도를 계속해서 연달아 올리는 게 아니고 컨디션이 맞아 떨어졌을 때 강도를 올려주면서 끌어내는 발걸음들. 그게 30조 마방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 역시 이번에 1600 거리에 맞춰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더군다나 지금 마방에서 굉장한 또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 저는 6번 로열 루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인기는 안쪽 1번 최강 드라이버가 서수홍 기수가 기승해서 끌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스바딜파리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 경주 때 모습 보면 지난번에 상태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 시장에서. 그리고 마방에서도 상태가 안 좋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끈끈하게 뛰더란 얘기죠. 근데 이번에 병합 때 보니까 해피사운드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말이 직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이고 감량 기수까지 기용시켰기 때문에 승부를 안 볼 일이 없어요. 좋아진 말을 가지고. 그래서 스바딜파리를 먼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7경주는 송원현이 로열 루비죠. 예. 제가 스바딜파리 2마리의 마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인데 배당판이 열리면 아마도 4번 태양의 신하의 5번 해피공주가 최저 배당 막건으로 또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서 돈질을 하라고 아마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을 겁니다. 4번, 5번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마필 모두 각 마방에서 상대마로 지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4번 태양의 신하는 역시 승군전이지만 상태 좋다. 그리고 혼합경주지만 상대 마필들이 좀 덜덜하다라는 좀 이런 내용 갖고 있고 5번 해피공주도 지금 태양의 신하에 대한 상태만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두 마리 모두 승군전이지만 상대 마필로 서로를 보고 있다는 점이 각 마방들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4번 태양의 신하 쪽이 그래도 이 거리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요. 둘 다 자신하겠죠, 집에서는. 근데 그런 걸 평가를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데 4는 거리를 1300까지 뛰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해피공주는 1000m만 2번 뛰고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4 쪽에 점수를 주고 4, 5가 깜빡이로 벌리는데 악어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서 들어오라고 머리까지 디밀라고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우리 그런데 들어가지 말자 이거죠. 아무리 집에서 자신한다 하더라도 4가 자신하고 5가 자신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머리나 손 집어넣지 말자고요. 특히나 해피공주 같은 경우는 이미 2번 경주에서 물론 약간의 여력들은 더 있었습니다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해피공주 같은 경우는 첫 거리 1300 경주 게다가 앞말 마필 가격도 뭐 2,600. 물론 가격이 싸다고 못 뛰는 건 아닙니다만. 배당, 최저 배당으로 흐를 거고, 앞말에 배당 없고 앞말에 거리 늘었고. 악재가 낀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악재가 2개 꼈어요. 안장은 좋아졌어도.
그래서 손 넣지 말자 이거죠. 오히려 지난번에 모래 맞고 못 뛰었던 투투랩터가 앞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주 칼 제대로 갈고 나오는 말은 안쪽 1번 배다리 삼총사 가지고 이빨을 부둑부둑 깔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오히려 늘어난 거리, 지난번에도 뛰어봤습니다만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승부가 오히려 꺾였단 말입니다. 이번엔 안쪽이기 때문에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손을 넣지 말자. 그래도 꼭 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말들과 삼복을 하시든가.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부산 구경주입니다. 거리 1600, 곡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호천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기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1월달 칼을 뽑아든 강승부 주간이에요. 강승부 주간 제가 작년도 8월부터 8, 9, 10, 11, 12월까지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12월달은 무승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8, 9, 10, 11, 4개월 동안은 지칠 줄 모르게 승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2017년도 첫 승부 주간이에요. 강승부 주간.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 테니까, 또 지난주도 부산 메인 승부 경기를 제대로 꽂아냈었죠. 금요일, 일요일 모두 다 제대로 잡아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준비된 마번으로, 아주 칼같은 마번으로 메인 승부를 상황을 낼 테니까 같이 동참들 하시고, 강승부 주간 메인 승부에 제대로 한탕을 찍을 테니까 동참하셔서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18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연이 오전장에 이제 메인과 준메인을 오전 중반장에 잡는데, 제가 후반부에 제가 이제 메인하고 준메인 쪽을 가요. 그러니까 오전에 성원연이 좀 잘해서 자금들 좀 확보를 하고 많이 좀 이기셔서 후반부에 제가 와서 좀 뿔리는, 뭐 만약에 거꾸로 돼서 만약에 성원연이 잘 맞고 제가 뒤에 좀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성원이 못하면 제가 또 채울 수도 있는 거니까 후반부 쪽으로 제가 맡아볼게요. 식경주 준메인 들어갑니다. 성원이. 네, 저는 10번 슈퍼처린인데요. 아마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는 승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벌마의 신이라는 마필하고 목 차이로 또 2등을 차지하면서 현군에 또 머물러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이제 58인데 450다마의 마필들은 제가 항상 현장 음성을 통해서도 부담 중량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슈퍼처린만큼은 부담 중량이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준비 들어가는 이론 12마리 가운데 7두가 입상 가능한 전력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뛰었던 걸음이라든지 감량이라든지 뭐 이런 기수들 조건으로 볼 때 이것도 역시 배당판이 열리면은 최저 배당이 10배 정도로 열릴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식경주는 팔리는 인기 마필들을 거의 다 제거를 시킬 거예요. 그래갖고 딱 3두로 들어갑니다. 3두로 들어가서 뭐 저는 항상 경마팬 여러분 때 얘기했지만 제 승부 막건은 그냥 적중되면 무조건 한구라예요. 거의 3두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수에 따져서는 뭐 제가 환급을 따질 때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들 해서 깔끔하게 아주 상황을 낼 테니까 식경주 준메인. 지난주도 이제 제가 마지막 경주를 준메인으로 갔다가 중반장에 메인이 좀 느낌이 이상해서 메인까지 아주 그냥 준메인에 덮쳐갖고 그냥 아주 준메인 메인까지 해서 코를 다 불러갖고 3두로 끝을 냈기 때문에 그런 맛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느낌을. 자, 식경주 준메인 갑니다. 자, 라스트 11경주 갑니다. 1400 3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원이. 예, 승군전 치르는 마필인데요. 1번 리미트 리스 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경주 자체는 상대 마필들은 당연히 센 마필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1번 게이트 조건에 조성건 기수의 감량 조건, 지금 승군전을 치르면서 당연히 레이팅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51.5km인데요. 1400이라는 거리는 리미트 윗선이 충분히 소화해냈던 거리고, 경주 자체도 충분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기본 습성을 가진 마필 1번 게이트 2점 조성근 기수가 제대로 좀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번 이제 바다강자 양키드림 덕퀸이 뛰었는데, 사실 뭐 김혜성 기수가 선행 나가면 서울 말이든 부산 말이든 뭐 그냥 거의 꽂히는 게 많잖아요. 원체 또 선행 말들을 김혜성 기수가 잘 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난번보다 조건이 좋아진 놈은 한 놈이 있습니다. 5번 바다강자예요. 강군대서 지난번에 박오름 기수 타갖고 나름 열심히 탔는데, 이번에 이유식 기술을 썼다는 건 뭐냐? 좀 모자란 부분을 감량으로 한번 커버해보겠다는 내용이죠. 게다가 훈련까지 직전보다 더 잘 시켰죠. 그렇다면 5번 바다강자가
직전보다는 마신차를 많이 좁힐 거예요. 같이 뛰었던 애들보다는. 그래서 5번 바다강자 쪽에 좀 높은 점수를 준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라스트 경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전이 끝나면 3인 체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부가 설명을 특별히 더 드릴 필요도 없이 각자 보는 말 한두씩만 딱딱 얘기하면은 아마 그 삼두로 무기가 돼서 경마팬 여러분들이 최강의 무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최강의 시스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저희가 이제 포문을 열 겁니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둘은 토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월달 지난주 이제 서울경마하고 부산경마 할 때 제주경마는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사고 위원이 연결이 안 됐었는데 2016년도에 마감을 하고 2017년도 이제 첫 연결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휴장 동안에 말들 컨디션 체크를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좋은 또 내용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2017년도도 제주경마는 위닝 경마 해설 방송 신사가 위원과 함께 갑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지금 휴장 동안의 그 상황이 어때요? 제주도는? 휴장에서는 한 며칠간 뭐 조교 공백이 있었고, 사실은 연말 그 경마가 끝나면서 금요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날 바로 이 한라마 최고 검사를 해서요. 한 30마리 이상 또 최고 오바가 돼서 말들이 나갔고, 한 며칠 정도 지금 조교를 쉬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또 새벽 조교가 했는데, 확실히 이때가 지금 이 마방의 자원 교체가 상당히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 최고 검사 끝나고, 뭐 상당히 많은 말들이 지금 한 100마리 가까이 지금 바뀌어가는, 뭐 휴양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방 안에서도 일단 새롭게 새해가 바뀌면서 이 마방 대북 한수,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조정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작년에 13조 같은 경우에는 마방 자원이 40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5칸이 줄어든 25칸으로 올해 출발하게 됐고요. 18조 박병진 조교사 마방이 뭐 최고 지금 가장 많은 뭐 35칸을 보유하게 됐고, 그 다음이 뭐 12조 이태영 조교사, 뭐 14조, 15조 한상배, 그리고 강영진 조교사, 이런 마방들이 좀 더 30칸으로 좀 많은 마방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13조가 기수가 이제 이재훈 기수가 전담을 하나요? 네, 이재훈 기수와 김영준 기수가 있는데, 조현 기수는 1조로 이동을 했고요. 이재훈 기수가 아무래도 좀 그동안에 신인 기수만 있다가 이재훈 기수를 영입했고, 작년에 13조 같은 경우에는 40마리를 보유했지만, 그 40마리를 뭐 훈련할 수 있는 인력도 없었고, 뭐 기수도 지금 거의 신인급의 기수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환경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딱 적당한, 지금 자원이 줄었지만, 뭐 정예 멤버로 지금 말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겠고, 뭐 기수까지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13조가 작년에 좀 부진했다면 올해 좀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 있는 애들이 좀 기승 계약이 바뀌었죠? 예, 아무래도 뭐 안득수 기수라든가 좀 뭐 곽용남 뭐 이런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곽용남 기수는 사실은 구조 조교사, 이 김한철 조교사죠. 이 곽용남과 김한철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오랜 기간의 인연이 있는 이사인데, 이 관계가 지금 상당히 깨진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곽용남 기수가 거의 구조에서 거의 뭐 저는 뭐 기수 은퇴할 때까지 구조랑 함께 있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뭐였지, 우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명품 여름에 명품 황제죠. 그때 사건 이후로 아마 좀 그 다음부터 좀 마음의 신경을 굳힌 것 같습니다. 구조를 떠나야겠다는, 아마 그런 판단에 또 구조를 좀 떠나게 된 그런 결심을 한 것 같고요. 뭐 구조 김한철 조교사도 뭐 곽용남 기수를 상당히 뭐 아들 같은 관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뭐 할 수 없이 또 그 기수의 미래에 의해서 놔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득수 기수, 참 아직도 많이 문제가 있는데,
3조로 갔습니다. 결국에 1조에서도 거의 뭐 하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마 좀 1조에서도 나가게 된 상황이고요. 3조가 지금 권역기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기수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수가 약한 3조에서 안정수 기수를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입니다. 예. 3조가 뭐 그렇게 바람직한 집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강씨들 집들은 위험한 집들이에요. 집들이 자체가. 여기도 약간 좀 도깨비 마방으로 볼 수 있겠죠. 부산도 그렇고 강씨들은 위험한 집들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변화된 부분들이 아마 2017년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또 2017년도 열심히 한번 또 달려봐야죠, 신사고요. 네. 또 한 주 쉬었고요. 예. 1월 달에 어차피 지금 서울 시장이 있기 때문에 2주밖에 없는, 제주는 2주밖에 없는데 2주 동안 열심히 해서 또다시 또 출장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빡세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2017년도. 네. 자, 1경주 갑니다. 800m, 4세 이하 마필들 10개 접전 구도고요. 1, 2경주는 모바일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경주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차피 뭐 많은 경주들을 부실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경주 수를 줄지라도 내실 있는 경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1경주 모바일인데 우선 작년도 연말에 아주 대단한 기승수를 보였죠. 김원공 기수가. 그 전에는 뭐 아주 인기마필들 섭질하고 탔는데 인기마든 복병마든 뭐 아주 그냥 걸리는 대로 다 싹 쓸어버렸던 김원공 기수의 기승이에요. 황희명성. 근데 지난번에 앞에 나가서 이 3차 가왔고 지금 출전하는 말들 가운데 기록이 좋아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지난번에 앞에 나가서 3착 하는 말한테 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착을 대는 줄 알았더니 결승선에서 또 근성을 보이면서 3착을 대더란 얘기죠. 졌다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성에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10번 황희명성을 추천드리는 바고요. 자, 신사고 의원. 네, 9번만 전승만세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여기 지금 우승을 한 말이 9번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원래 한 번 우승을 하면 한 단계 위의 레벨에서 지금 뛰어야 되는데 올해 들어 새롭게 바뀐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승급 점수를 지금 이경주가 150점 이하였습니다. 작년 같으면은 120점 이하였기 때문에 125점인 9번 전승만세는 한 단계 위의 레벨에 뛰어야 돼요. 근데 올해 새롭게 약간 좀 그런 기준이 바뀌면서 상당히 9번만 전승만세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된 그런 입장이에요. 9번도 보면 지난번에 좀 미승리마 경주였긴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좀 뛰려는 의지와 주행 이런 직선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9번도 아주 뭐 잠재력이 있는 그 정도 말은 아닙니다만 물론 10번에 비해서 잠재력이 없지만 그래도 800m 정도는 연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말들 중에 가능한 전력들을 좀 평가해줘보죠. 좀 관심이 가는 새벽조교 관심마 중에 하나는 2번 말 인자요산이 있는데요. 역시 사주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10번, 2번이 뭐 선행을 보내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2번 말 인자요산도 한 번 입상을 했던 경주가 앞에 가서 버텼던 그런 경주였고요. 지난번에는 휴양 복귀 전에 외곽 게이트였고 좀 앞에 나갔던 말들이 셌기 때문에 또 인자요산한테 상당히 좀 불리한 주로 여건이었습니다. 말도 좀 무거웠던 것 같고 이 말이 좀 지구력이 없는 말이다 보니까 초중반 전개가 꼬인다면 능력 발휘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번 훈련 때는 뭐 한겨울 말이 가볍고 지금 주행도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상대방 중에서는 2번 말 인자요산이 좀 관심을 갖고 싶은 말입니다. 네, 2016년도 제주도 마지막 경주는 12조 한진마리로 끝이 났었어요. 그죠? 네네. 네. 2017년도 시작하는 첫 경주 과연 한진마리냐 아니면 나윤아 기수의 선전이냐가 기대가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2경주 갑니다. 800m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우선 부담 중량은 같고 지난번 게이트도 이제 9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에 10번 게이트인데 리듬입니다. 뭐 800m, 900m 다 기본적인 손두력을 보이면서 근성까지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연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1경주도 제가 10번을 추천했는데 2경주도 10번 리듬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후차권도 보면 6번만 구스택과 9번만 3자지전 이쪽으로 약간 좀 압축이 돼요. 근데
이 9번만 3자 지존이 전 이 말이 좀 더 앞으로 꾸준하게 더 뛸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난번도 보면 외곽 게이트였습니다만 장우성 기수가 초반에 앞에 붙이면서 직선에서 꾸준하게 뛰는 그런 끈기를 발휘했고, 이게 보면 어미말이 백호태우라고 상당히 좀 순발력과 스피드가 좋았던, 어느 정도 상위 레벨까지 올라갔던 그 정도의 말입니다. 혈통도 괜찮은 말이고, 이 9번만 3자 지존, 체형도 괜찮은 말이고, 출발대에서 약간 악벽이 있단 말이었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9번이 좀 더 저는 지난번에 9스텝 때 이긴 내용이었고 9번이 꾸준하게 들어갈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장우성 기수가 이 말을 처음 탔는데도 어떻게 잘 알더라고요. 왜냐면은 선입에 붙였다가도 마지막 직선에서 그렇게 서두르질 않고 있다가 딱 때가 되니까 채찍을 딱 때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게 잘 알고 있었던, 처음 탔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다는 내용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9스텝이 보는 건가요? 순서를? 아니요, 9스텝도 지난번에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장난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아까 보면 유경주의 인기 많이 황희명성과 같은 레이스였는데, 그 당시의 편성이 꽤 강한 편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도 어느 정도 최근의 걸음 신장세에 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바일은 아무래도 인기마 필들 싸움의 접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3경주 넘어갑니다. 800m 3세 이상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인데요. 지금 오전 3승 2착 2회를 한 천문저가 지금 부담 중량을 63.5를 달고 나오는데 저는 이겨낼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800m 기록이 지금 가장 빠른 애가 안쪽 1번 명품태우인데 걔하고 견주어서 거의 꿀릴 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얘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기가 꺾일 때까지는 밀어줘야 될 그런 타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7번 천문저를 추천을 하겠고요. 나머지 말들은 신사고 위원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신사고 위원. 네네. 자, 3경주 천문저를 제외한 말 중에 좀 세게 보는 마필들을 설명을 좀 해줘봐요. 참 게임이 애매한 게요. 원래 지금 1번, 7번이 상당히 좀 초보사 아마 점배당 수준으로 좀 인기를 뚫려 있는 말인데 1번의 상태를 지금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대한 말을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안쪽에 있는 말들 일단 1번, 2번, 3번 정도 좀 인코스 있는 말들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싶은데 1번과 명품 태우는 지난번에 오히려 저는 9번 게이트에서 그때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또 의외로 뒤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벽주 때의 내용은 너무나 상태가 좀 약해 보이고 지난번에 비해서 말도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은 좀 현장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2번만 명품차나 이게 좀 선행을 갈 때와 선행을 안 갔을 때 그런 차이가 좀 심한 말인데 오히려 안쪽 게이트에 유리한 조건이라면 2번만 명품차나의 기술적인 선행 이런 부분도 좀 재밌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3번이 이제 공백 이후에 나오고 휴양 이후에 나오는 말이니까 체중 변화도 있으니까 3번, 그 다음에 앞에 가는 전개로는 2번을 본다는 얘기죠? 예, 3번은 참 애매한 게 이 말도 사실은 작년 기준이라면 이번에 여기 경주 출전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핸디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근데 올해 새롭게 바뀐 또 규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3개월 이상의 휴양말들은 우선적인 출전권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계산분이 51kg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말들이 더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휴양말에 대한 출전 우선권이 보장되다 보니까 계산분한테 출전 기회가 왔는데 마방에서 그거를 인지를 못했는지 이게 오늘과 월요일날 이틀을 지금 새벽주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본 모습으로는 말은 나쁘지 않은데 워낙 훈련이 가볍고 이번에 어떻게 타나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두 번을 새벽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 3번에 대한 정확한 새벽적교 그 상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내일도 나오겠고 현장에서 좀 봐야겠지만 3번이 그래도 휴양 이후에 체중 변화가 있었고 주행 심사에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혈통도 나쁘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번은 좀 현장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7번 천문저를 필두로 놓고 1번 명품태우 쪽이 아마 더 최저 배당으로 흐를 것 같은데 1번의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좀 돌리시고 전개 좋은 2번 명품천하고 휴양 이후에 나오는 개선문 쪽에 신경을 좀 쓰자.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9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탕락전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제가 2016년도 제주 경마를 끝내면서 마지막 경주를
전승식 원투를 막건으로 끝을 냈어요. 한집 마방, 12조 마방, 승부지를 잃고 원투로 때리고 삼복 삼상까지 딱 원투 막건으로 2016년도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2017년도 제주경마를 기대해 주시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4경주 인기 마필이 출전하더라도 그 마필이 지금 공백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승부 의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도전 세력들의 지금 준비 과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휴장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완벽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놓은 경주입니다. 자, 2016년도 깔끔하게 끝냈듯이 2017년도 제주경마도 제대로 된 적중들을 뽑아내고 특히나 또 메인 승부에서 상황을 낼 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경주로 갑니다. 거리 1110m고요. 4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우선 시사고 위원 추천마 한 마리 먼저 내보죠. 저는 3번만 3등 항제인데요. 사실 이게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안득수 기수가 기생을 했기 때문에 참 안득수가 타서 이걸 머리로도 못 보고 참 애매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엔 역시나 안득수가 일조를 떠났기 때문에 기수가 바뀐 상황이고요. 훈련 때 보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훈련 때 여전히 상태가 좋은 상황이고 김대현 기수가 과거에 이 말에 여러 번 기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6번이나 기생을 했고 3번이나 입장을 시킬 정도로 김대현 기수의 호흡도 나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훈련 때 베스트의 상태, 인코스 조건 이렇다면 3번 3등 황제 지금 좀 나이가 든 오픈에서도 입상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요. 3번을 좀 연투를 한번 좀 기대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예. 제 추천만은 안쪽에 이번 으뜸공신입니다. 지금 10월 달에 우승을 차지하고 4번 모두 지금 배당판 바람만 잡아놓고 지금 착순권 언저리에 그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역시 인기만 했는데요. 이 으뜸공신이란 말은 장우성 기수가 타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근데 지난번들 타는 거 보면은 희한하리만큼 말을 힘한 배를 안 하는 모습이에요. 참고 타면서 직선에서 쫙 뽑아줘야 되는 게 이 으뜸공신의 주특기인데 그렇게 타지를 않고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경주 전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덜덜하게 아마 팔릴 텐데 계속 인기만 팔려서 못 들어가겠단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으뜸공신을 추천을 하겠고. 자, 6번 한라영산하고 12번 원당봉의 평가가 중요한데 이 두 마리 평가 좀 해주기 바라요. 네, 6번 한라영산은 사실은 그 전에 그 제주 1마배 때는 그때는 약간 좀 상태가 안 좋게 봐서 저는 그 당시에는 안 봤습니다만 사실 직전 경주 연말에 했던 특별 경기에서는 인코스 조건이었고 부담 중량도 적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상태도 좀 더 나아졌고요. 그 당시에 좀 기대를 했던 말인데 너무 제 생각보다 못 뛰었어요. 그 당시에 한라영산을 놓고 3단계 쪽으로 한번 했었는데 너무 지금 제 생각보다 안 나왔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좀 말이 그 정도 수준에서 정체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있고 전개로 보면 안쪽에 빠른 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6번 한라영산이 최적 정리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6번은 딱 지난번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봐야겠고요. 원당봉은 여전히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훈련 때도 보면 나쁘지 않고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조그라든가 컨디션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올라와서 그런지 항상 좀 마지막 탄력에 아쉬움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이 지난번에 좀 체중 변화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좀 체중이 불었고 좀 말이 좀 무거운 상태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벽 주부 때에도 체중이 아주 빠지거나 더 좋아진 느낌이 없습니다. 원당봉도 좀 현장에서 체중을 좀 봐야겠는데 체중이 많이 빠지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좀 매각 게이트고 쉽진 않아 보이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6번하고 12번은 현장 상황하고 주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은 3당 왕제를 추천했고요. 허찬지는 으뜸공신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자, 라스트 제주 6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1200 하나만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휴장도 있고 또 준비도 또 열심히 했을 거니까 출사표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신사고 위원. 네. 최근에 보면 그래도 1등급 경주가 상당히 좀 재밌는 혼전 경주가 나오고 있고 제가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주에서도 좀 보면 부담 중량의 변화가 아주 큰 특징입니다. 이 부담 중량 때문에 좀 불안한 인기마도 보이고 그 속에서 또 노릴 수 있는 복별권 말들이 하나 보이는데요. 우선 제가 보는 말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번만 재벌가가 이게 지금 최근에 말이 좋았는데도 항상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 말은 좀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와야 좀 안쪽으로 타야 좀 잘 뛸 수 있는, 사실 외곽으로 많이 좀 밀리는 주행입니다. 이 말이 좀 주행이 불안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쉽지 않은 말인데, 그러한 주행을 최근에 많이 교정이 됐고, 오늘 뭐 인코스 조건이라면 1번이 저는 승부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인기만 쪽에서 1번을 놓고 한번 좀 보고 싶고요. 상대방 중에서 좀 부담 중량과 컨디션 비교하면서 노릴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서 압축해서 추천 경주를 준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저도 메인 승부를 진행을 할 때 이제 한 마리를 오픈을 할 경우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리고 가는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사고 위원 제가 메인을 2017년도 메인을 할 때는 한 마리 정도씩은 경마 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고 그렇게 가면서 적중률을 좀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도 다 오픈을 하고 들어간 메인을 다 오픈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어때요? 네네, 뭐 굳이 뭐 꼭 승리해야 될 말이 아니면 되도록 오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좋게 가자는 얘기죠. 뭐 어차피 믿고 들어가는 호흡하는 분들이 그거 한 마리 들었다고 안 오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네네. 자, 어쨌거나 좋은 적중 17년도 첫 경마일 좀 많은 컨디션 변화들을 봤기 때문에 좋은 적중들 만들어줄 거를 기대하겠고요. 자, 토요일 제주경마에서 찾아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이렇게 2013년도 금요일 제주경마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적중들, 무기로, 경마팬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무기로 갖고 좋은 적중들 만드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들까지 나와줄 것입니다. 자, 저희는 토요일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